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벌써 봄이 왔죠? 여러분은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쭈나오빠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이죠? 라고 하실 텐데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선 날씨 말고도 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길거리의 음악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운동을 하려고 나갔어요. 길을 걷다가 카페에서 한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이 음악을 듣자마자 이젠 벚꽃이 필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알만한 노래예요. 바로 벚꽃 엔딩이에요. 이 음악은 2012년에 나온 노래예요. 꽤 오래된 노래인데 봄만 되면 길거리에 가게에서 이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노래의 별명이 벚꽃 좀비예요. 죽지 않고 매년 봄이 되면 돌아온다고 해서 벚꽃 좀비라고 해요. 그리고 벚꽃 연금도 있어요. 연금은 영어로 펜션.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매년 봄에 돈을 번다. 연금처럼 돈이 매년 들어온다고 해서 벚꽃 연금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한국에도 봄이 왔어요. 그런데 봄이라고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분명히 저번 주에는 더워서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번 주부터는 갑자기 다시 추워졌어요. 그래서 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이번 주에는 날씨가 더 이상해져서 하루마다 달라요. 하루는 춥고 하루는 덥고 정말 이상해요. 지금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옷차림이 엄청 다양해요. 누구는 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후드티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옷차림만 보면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길거리에 꽃이 많이 폈어요. 예쁜 꽃이 이렇게나 많이 폈으면 당연히 꽃을 보러 가야겠죠. 한국에선 꽃놀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피크닉인데 꽃을 보러 가는 피크닉이에요.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면 꽃놀이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특히 커플들이 사진을 많이 올려요. 확실히 꽃이 예쁘긴 해요. 한국에는 진해라는 꽃놀이로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왜냐면 진해에서 군항제라는 벚꽃 축제를 해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하는데 이때가 딱 벚꽃이 필 때거든요. 그래서 진해에 군항제 축제를 할 때 가면 벚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어요. 왜냐면 진해 곳곳에 벚꽃나무가 많아요. 사진을 보면 벚꽃이 만개했는데 정말 예뻐요. 벚꽃이 이렇게나 예쁘니까 이곳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가요.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예쁜 꽃도 보고 드라마에 나온 예쁜 곳들도 보고 노는 축제예요. 물론 축제니까 즐길 거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해는 바다에 가까운 도시예요. 그리고 진해 안에는 큰 해군 기지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순신 장군님은 한국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이순신 장군님도 해군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군항제 축제는 이순신 장군님을 기리는 축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항제 축제는 진해시와 진해에 있는 해군이 같이 협력해서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이 군항제 축제에는 군악대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해요. 그리고 군악대와는 다른 컨셉으로 옛날 조선시대의 복장을 입고 도시를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에어쇼도 하고
음악 페스티벌도 해요. 진해의 군항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 축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군항제에 가본 사람들은 축제가 아니고 지옥이라고, 헬게이트라고 말해요. 심지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진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축제를 싫어한대요. 축제가 있을 때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으니까 회사에 출근하기도 힘들고 학교에 가기도 힘들고 밤 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심지어는 학생들을 강제로 퍼레이드에 참여시킨대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거나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퍼레이드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짜증나겠죠.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을 엄청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안 하고 회사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군항제에 대한 좋은 얘기만 했는데 당연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군항제는 축제니까 노점상이 많잖아요. 노점상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푸드트럭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군항제 노점상에는 바가지가 엄청 많대요. 바가지가 뭐냐면 물건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걸 뜻해요. 바가지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축제에 가면은 음식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사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점상에 가보면 메뉴에 가격을 여러 번 지웠다가 다시 쓴 흔적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음식의 가격을 정상적으로 해놓고 축제날에만 더 비싸게 받는다는 뜻이죠. 아니면 음식의 가격은 괜찮은데 양이 엄청 적거나 퀄리티가 엄청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정말 기분이 안 좋죠.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러 간 건데 바가지를 당하면 화도 나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잖아요. 실제로 2년 전쯤에 군항제에서 바가지를 당한 사람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어요. 한 노점에서 바베큐를 5만 원에 팔았대요. 그런데 양이 너무 적으니까 화가 나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게다가 바베큐랑 같이 시킨 파전은 2만 원이나 했대요. 물론 양이 많거나 퀄리티가 좋다면 이해는 되는데 양이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이런 노점은 일반적으로 깨끗하진 않겠죠. 그리고 바가지를 씌우는 곳은 친절할 것 같지도 않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군항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축제에는 바가지 문제가 항상 있어요. 왜냐면 이런 축제에 참가하는 노점들은 지역에서 이미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에 따라가서 노점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비싸건 사람들이 화를 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에 안 볼 사람들이니까 그냥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규제할 법이 없어서 더욱 그래요. 아무튼 한국인으로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진해의 군항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군항제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꽃놀이는 보통 남자들끼리 가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커플들끼리 즐기는 로맨틱한 데이트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여자가 없어요. 남자들밖에 없거든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한국에선 진해 말고도 꽃놀이를 할 수 있는 여러 장소나 축제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군항제 말고도 다른 축제들을 찾아보고 방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꽃놀이 말고는 봄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바로 피크닉이에요. 보통 한국의 피크닉이라고 하면
서울에 한강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한강에 가봤는데요. 피크닉을 즐기기 되게 좋아요. 나무가 있어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나무가 없어서 햇빛을 쬐면서 태닝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한강에는 편의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피크닉을 하면서 먹을 음식이나 음료수는 금방 사올 수 있어요. 한강의 편의점은 한강 라면으로 유명해요. 한강 라면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컵라면이 아니고 봉지 라면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보통 밖에서 라면을 먹을 땐 컵라면을 먹잖아요. 왜냐면 컵라면은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봉지 라면은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니고 끓고 있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봉지 라면을 못 먹는데 한강 라면은 봉지 라면이에요. 어떻게 밖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냐면 기계가 있어요. 라면을 끓여주는 기계로 봉지 라면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사실 특별할 건 없는 라면인데 한강에 바람을 맞으면서 한강의 경치를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한강의 편의점에선 한강 라면을 사 먹는 편이고, 간단하게 맥주도 한 캔 사서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간단한 과자나 김밥, 샌드위치 같은 것도 인기 메뉴예요. 그런데 피크닉에 와서 라면이나 이렇게 간단한 음식만 먹기는 뭔가 아쉽잖아요. 좀 더 맛있고 양이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강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한강 피크닉에서 가장 유명한 배달 음식은 치킨이랑 피자예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강에선 배달 음식을 받는 곳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강은 엄청 넓고 크잖아요. 심지어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받기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배달존이 있어요. 한강 아무 곳에서나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배달존에서만 배달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배달받고 한강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풀 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풀 위에 돗자리를 펴서 자리를 잡아요. 그렇지만 집에서 돗자리를 가져오기도 귀찮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강 주변에 돗자리를 빌릴 수 있는 가게들도 있고, 한강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돗자리를 팔아요. 심지어는 텐트를 빌릴 수도 있어요. 텐트에 누워서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좋겠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한강에서 텐트를 피셨다면 절대로 텐트의 문을 닫으시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몇몇 커플들이 문을 닫아두고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다 라고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경찰 아저씨들은 무서우니까요. 오늘은 한국의 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봄에 가장 유명한 축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서 재미있는 봄 문화는 무엇인가요? 오늘 또 준호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